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스토리는요, 주가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 그런 종목도 투자했을 때 성공 확률이 제가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케어맨 아카데미도 그렇고요,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있어서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거나 또 많이 올라갈 때 보유자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보유자의 영역에서 수익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선매수하는 것들. 그건 바로 턴어라운드 종목들을 먼저 발견한 자가 즐길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원택 같은 경우는 지금 글쎄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을 했으나 내용이 좋은 종목, 요것들에 대해서 또 공략 포인트. 아마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원택을 상당히 지금 짜증나실 거예요. 몹시 앵그리 하겠지만 지금 최근에 보면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한 3,000원 정도 리레이팅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인터프스는 잠깐 리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GS 리타일, 제가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턴어라운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다른 건 안 보고 일단은 YY 대비해서 GS 리테일이 실적이 성장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 부분부터 보고요. 영업이익도 상당히 성장하는 부분은 우리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좀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편의점 사용률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1분기 우리가 넘어오면서부터는 조금 비수기였다가 지금부터 좀 성수기로 접어들죠. 여행도 오고 이렇게 진행되면서 여름까지는 성수기로 가는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아마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분기 실적도 예상치보다는 컨센서스보다는 상향해서 나왔고요. 비수기인데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소폭의 상승을 가져왔고요. 슈퍼에서 좀 많이 이익을 좀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홈쇼핑도 생각해서 뭐 성장성은 나름 그래도 이익 방어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여행에 대해서 또 기타 등등을 또 GS 리테일은 보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크게 뭐 문제될 만한 내용들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과거에는 PER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13, 14 정도를 보는 게 글쎄요 컨센서스였는데 올해는 좀 그 부분을 갖다 리레이팅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PER 한 10에서 11 정도만 보자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좀 착안해 보면 주가 예를 들면 상승 포인트는 PER 한 11 정도까지만 보면서 우리가 공략해 보고 턴어라운드 포인트를 잡아보면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표가 글쎄요, 이건 설명하기에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그래도 매출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항상 보면 2분기, 3분기 이 과정에서 매출도 크게 늘어나고요. 영업이익 부분도 그때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1분기가 가장 안 좋은 점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해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죠? 별로였죠? 자, 이 점을 좀 생각해 보고요. 여기 가는 과정에서 이 3분기가 피크였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다가오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뭐 여행 또 약간의 그 제주도에 가지고 있는 리조트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홈쇼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점점 가면 갈수록 또 성장하는 것도 분명히 맞고요. 전반적으로 보통 GS 리테일은 그런 식으로 움직여 왔다라는 것들이 기본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하는 것들이 1분기 찍고 1분기부터 이런 식으로 항상 구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걸 다 즐기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이런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자주 해보신 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좀 손이 느리고 시간을 좀 오랫동안 기다려서 수익을 내가 좀 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YY 대비 성장률이 이게 무슨 뭐 신성장 동력 해가지고 엄청나게 예를 들면 뭐 인기가 많은 종목이냐? 자, 그렇진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 패시브 펀드들에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게 어떻게 돼요? 꾸준하게 편입을 해주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것들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물이 나올 만한 시점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턴어라운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상기시켜서 아니면 케어맨 아카데미도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주가가 역배열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전환이 한번 이루어졌고요. 매크로도 안 좋은 과정에서 가장 저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121과 221 이동평균이 어떻습니까? 근접해 있죠. 그러니까 121 이평 통과할 만한 이유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점에서 한번 다시 눌려 들어오는 거. 여러분, 내가 항상 이야기 드렸죠. 그냥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어서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좋냐? 60일과 21 이평 그 사이가 중간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봐야 되는 것들은 2만 원대 초반 그 정도 보고 가시는 것이 극히 정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 그래서 2만원보단 밑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는 없고요. 2만원에서 2만 500원 이 정도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 좀 해주거나 공략 포인트 잡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맥스가 PER, 그죠? 예, 얼마 본다고 했습니까? 예, 10일 정도 본다라고 그러면 얼마냐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28,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뭐 거기까지 볼 생각은 없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죠. 그죠? 이 정도만 돼도 2만원에서 24,000원이면 여러분 기본적인 수익률은 충분히 갑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여름까지 가는 과정에서 무리한 스코어는 아니고 거기서 수급이 좀 더 따라준다라고 한다면 여기 윗단은 맞는데 제가 볼 땐 지난해 들고 계신 분들이 여기 매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통과하는 과정 속에선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2만원 정도 때 초반에 매수하셔서 24,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제가 볼 때는 공략해 볼 만합니다. 시간은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 정도, 지금 5월 중순 아닙니까? 그래서 6월, 7월, 8월, 한 8월 찬 중순 이 정도까지만 보고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턴어라운드 종목이라고 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밑단으로 올라가냐? 지난해 같은 경우 뭐 3만 한 5,000원, 8,000원까지도 간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건 리오프닝 이슈가 좀 같이 있어서 수급이 좀 쏠려 들어오는 내용들이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현실적인 차원에서 주가가 상당히 낮으니까 그 부분만 보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뭐 그래도 우리가 보통 3개월, 4개월 만에 주가가 한 20% 정도 업사이드로 올라가 주면 뭐 괜찮잖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크게 뭐 악영향 받을 만한 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마철 요 구간만 통과하고 나면 그 장마철 구간 이렇게 들어설 구간에서 아마 이렇게 좀 바닥이 좀 형성이 될 거예요. 좀 그 점을 좀 생각하고 그거 끝나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즐기시면 되니까 그 포인트 좀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택, 예, 원택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온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지금 목표가가 원래 15,000원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12,000원 정도로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포트 그런 거 보고 나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갖다가 그래도 뭐 15,000원 유지하겠다라고 하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12,000원 그리고 기타 좀 유진 뭐 이런 데 같은 데서도 12,000원 정도로 다운그레이드 시켰단 말입니다. 그럼 다운그레이드 시킨 건 그냥 일단 악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1분기 실적이 뭐 QOQ 대비해서 마이너스 50%뭐 이렇게 때렸다고 하니까 상당히 주가에서는 안 좋은 영향도 동시에 나타난 거죠. 해필 그런 결과치가 나오면서 쭉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원택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용 의료 관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 보시면 이 지금 올리지오, 요즘 올리지오도 있고 올리지오 X 뭐 이런 것들 이게 주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들 같은 경우는 통상 우리가 해외 매출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여기 분홍색 보이십니까? 자꾸 분홍색이 되죠. 주황색하고 여기 파란색 그리고 여기 파란색 부분 요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꽂는 게 있어요. 여기 소모품이에요. 기계 판매가 예를 들면 이런 기업들은 주력이 아닙니다. 보통 소모품이 기계가 나가고 나면 소모품이 계속해서 예를 들면 공급이 돼야겠죠. 왜 그걸 갖다 계속해서 어떻게 시술을 해야 되니까 그 점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개괄만 이야기 드리면 수출 현황 괜찮거든요. 국내에서는 시장 성장성이 이제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 많지 않은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뭐 조금 하니까 지금 미국 진출도 하고 동남아 진출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해외 매출 증가분이 동사의 주가의 상승 여력을 갖다가 좌우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소모품 기준으로는 1분기에요. 37,000개 정도 판매됐다고 하고요. 지금 지난해 4쿼터에는 8,300개 정도 나갔다고 하니까 이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소모품 판매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쟁사하고 사실 경쟁하는 관계에서 뭐 약간 판촉 행사도 진행하는 그런 판관비 이런 비용들 항상 보면 지출이 된다는 점 때문이나 여러분 고민 좀 하셔야 되고요. 해외에 나가다 보면 법인을 새로 진출하게 되면 초기에는 말입니다.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예를 들면 판매량이라든지 수출량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네거티브한 부분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주가가 좀 낮아지면 그 구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하회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 YY 대비해서 저 정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주가는 당연히 크게 하락을 할 거죠. 1쿼터 실적 안 좋은 건 대부분 다 알고 있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지금에서 그럼 주가가 선반영해서 먼저 조정을 받든가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미용 의료 쪽 관련된 거 특히 이제 뭐 클래시스 뭐 이런 거 진행하면서 APR 뭐 이런 것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버티고 있다가 실적이 안 좋고 리포트가 안 좋게 나오니까 콱 떨어져 버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죠. 대리점용 매출은 바로 인식이 되는 거고 법인양 매출 같은 경우는 그죠? 그쪽에서 받아서 인수를 한 그 시점부터 인식이 되는 것들이라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좀 확실한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 올해 작년도에 244대가 수출됐는데 올해 1쿼터에 164대가 수출됐다는 거. 요 결과치가 나온 게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눌리면 눌릴수록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보면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행을 할 때 1분기에 이 정도인다고 하면 다음에 소모품 나가는 양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많이 나가게 되면 처음에 소모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료로도 제공하고 싸게도 제공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도 항상 보면 새롭게 론칭할 땐 그런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태국, 일본, 미국의 법인양 매출 부분이 조금 이연된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 이연됐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저는 보면 기계가 많이 나갔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기계 가져가면 소모품 써줘야 되는 것들이죠. 좀 그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데이터는 수출 결과니까 이미 결과물이 진행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 판매도 상당히 큰 도움 되는 거고요. 또 수출의 금액도 한번 체크해 보니까 그죠? 413만 달러 여기는 5,100. 지난해보다 어떻게 돼요? 지난해 1분기 실적만큼 지난해 걸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간중간에 조금 모자란 것도 있겠죠. 그러나 YY 대비해서 장비 수출만큼은 저는 충분히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수출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면서 바라보시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원택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 거고요. 야, 저거 뭐 해봤자 별로 소용없어 라고 한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실적 추이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미래에서 것도 봐도 그렇고 신한투자증권도 그렇고 이게 보는 관점, 매출 예상치는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어차피 뭐 저 자료, 기본 자료는 회사에서 제공을 했을 테니까 그런데 이게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스몰캡을 거래를 잘 하시는 분이 하시는 게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1분기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있잖아요. 전분기 대비나 평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크게 안 좋게 나타났다는 부분, 이 부분들이 좀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나와 있는 내용도 이 숫자를 갖다 좀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죠. 스몰캡이다 보니까 야 그래도 좋아 라고 한다 그러면 글쎄요 떨어진 거 바로 회복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2023년도 대비해 성장률 한번 보세요. 여기나 이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요. Y와 대비해서 성장률 자체가 이 결과만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근데 먼저 시그널 보여준 게 있잖아요. 장비 수출이 상당히 많이 됐다는 점을 저는 기본으로 근거로 팩트로 좀 잡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보드라도 지금 뭐 기본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 첫 번째 나오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222동평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실적이 안 좋으니까 222동평균 아랫단으로 내려오는 거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증권사들은 여기를 타겟으로 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고 전에 타겟은 여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오늘 주가 정확하게 얼마 떨어졌습니까? 예. 보통 지금 11,000원에서 지금 바로
급락을 해서 3,000원 정확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저 부분이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포인트를 여기 구간 아래서 내가 뭐 8,000원 쪽에 더 가까우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점인데요. 저는 지금 수출이나 데이터량으로 본다 그러면 이건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예를 들면 성장성이니까 과거 주가 정도로 예를 들면 6,000원 뭐 이 정도 수준까지 갈 만한 사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나와 있는 실적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죠. 계속 1분기만큼 만약에 실적이 나온다 앞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6,000원으로 가야 되는 건 극히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요 구간만 우리가 수익성을 줄여봐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8,000원 초반에서 얼마까지 보면 되겠어? 1,000원 정도까지만 본다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충분히 저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또 실적이 또 바로 반영이 되면 주가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지금 어쨌든 사람들은 요즘 이런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많이 거래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소식이 나오거나 그러면 바로 주가 그냥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수급량이나 내용들은 그래서 스몰캡이 거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스몰캡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유자 영역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뭡니까? 브레이브 하트를 가져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인탑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뉴스 나온 게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팀을 전격 해체했다 뭐 이런 뉴스 나오면서 같이 조금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쪽에 집중하는 건 상당히 좋겠죠. 로봇은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휴머노이드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 최근에 된 보픽 관련된 내용들 있지 않겠습니까? 저거 다 완성을 해가지고 이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발표한 내용을 보면 보픽 관련된 거 이미 다 시제품도 만들었고 상용화도 다 이루어졌으니 그걸 갖다가 좀 더 레벨이 높은 사업부에서 어떻게 돼요? 예, CTO, TF로 배치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제가 볼 땐 저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기다려볼 만하고요. 또 인답사 같은 경우는 꼭 이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타 등등 다른 뭐 우리가 스마트폰 앞으로 나오는 것들도 생각해보면 스마트폰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 주가의 반등 요령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관점에서는 그래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낮은 구간보다는 항상 기다려서 윗단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윗단까지 올라오는 것만큼 적어도 기다려주는 건 우리가 투자해서 너무 뭐 빠른 손절이나 이런 함의가 없어요. 손절을 하려면 벌써 했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저 윗단으로 올라오는 구간까지는 좀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시제품을 갖다 우리가 상용화, 지금 법인 영업이나 전문 의료기기 쪽, 이런 쪽은 진행을 하는 과정을 제가 조금 들었고요. 최근에 뉴스나 내용들은 충분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다가 우리가 양산품을 갖다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내용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본 시점이나 매출 인식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6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가가 기본이잖아요. 이거 눌렸다 올라가는 거. 여기서 만약 좋다면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눌릴 텐데 글쎄요. 이 아랫단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가 저는 그닥 많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포워드 가이스나 뭐 밸류에이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여기 윗단은 아니죠. 여기 윗단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적어도 여기선 지금 222동 평균선 요 윗단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기다려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요거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야기 같이 한번 곁들여서 이야기 드렸고 저는 뭐 브레이브 하트 가지신 분은 원택 하시고요. 턴어라운드 종목 난 천천하고 브레이브 하트는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천천히 수익 나고 한 20-30% 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시간을 두고 가겠어 라고 한다고 그러면 글쎄요. 적어도 한 3분기까지 보는 건 GS 리테일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타일이 다른 두 종목을 갖다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는지 또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거 저는 투자하는 관점에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이렇게 중턱에 있는 것들 제가 인탑서 이야기 드리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리포트 드리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윗단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221보다 윗단에 들어가는 것들은 항상 뭐한다? 트레이딩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돼요? 기본적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이쪽 낮은 구간, 턴어라운드 구간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턴어라운드 이렇게 하면서 올라오는 이 구간 그래서 이 구간 같은 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게 됩니다. 지금 아마 GS 리테일은 여기쯤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눌려 들어갔다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공략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 수익을 갖다 진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해보시고 하는 것들이죠.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 그래서 윗단에서 위로 221보다 한참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는 건 분명한 건 자주 신경을 쓰실 수 있는 모습,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어떻게 돼요? 매도 버튼을 잘 누를 수 있고 손절도 잘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직장인이나 초보자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 종목을 하시는 것이 저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미나 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드린 것이고요. 큰 도움 되셨길 저는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주제를 좀 잡아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스타일은 하고 어떤 스타일은 잘 못하고, 저는 그래서 달리고 있는 종목 이런 것들 잘 이야기 안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직장인들이 못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급등하고 있는 것들도 즐길 수 있는 건 항상 뭐다? 선반영하기 전에 보유자가 용기를 가지고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즐기는 보유자의 영역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즐기기 위해서는 턴어라운드 종목을 많이 공략을 하다 보면 실제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탑사 같은 경우도 만약에 턴어라운드 시점을 공략을 했다 그러면 엄청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었다는 점을 조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발견을 못한 것 뿐이죠. 자, 그런 식으로 개념을 좀 생각하고, 이런 경우 그리고 운빨도 좀 따라줘야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보유자의 영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 투자할 때 이런 부분들, 나의 스타일과 MBTI가 있어요. 주식 투자하는 과정에서 다 똑같이 바라보는 게 아니고, 투자하는 또 우리가 유튜브 채널도 보면 정말 스타일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 내시면서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같은 경우도 6월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오프라인 세미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입니다.